화장실의 역사는 인간의 문명 발달과 함께 해왔습니다. 상수도를 오염시키지 않고 배설물을 흘려내보내는 건 문명의 기초였죠. 특히 큰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화장실 시설이었는데 그래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똥간, 뒷간, 변소 등 토속적인 이름으로 불리던 화장실은 오랫동안 불결한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깨끗한 생활 공간, 근심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며 화장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 사찰에서 화장실을 일컫는 해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심을 푸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 박물관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에 따른 화장실 변화상을 비롯해 신비로운 몸속 체험을 통한 인체 배변 활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데요. 2010년 개관 이후 국내외 관람객 35만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독특한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영락없는 초대형 변기 모양인 화장실 박물관. 곳곳에 자리한 똥 조형물들도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화장실 문화운동의 1인자면서 미스터 토일렛으로 불렸던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살던 집으로 유명하죠. 예, 이곳 해우제는 근심과 걱정을 덜는 집이라는 뜻에서 절에서 따온 해우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집 이름은 2007년 11월에 준공되면서 돌아가신 심재덕 시장님께서 해우제라 명명하고 여기서 1년 반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족들은 이 집을 고인의 뜻에 따라서 수원시에 기증하였고 2010년 10월 30일 수원시는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 화장실의 역사와 문화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장실 문화공원. 변기와 똥을 소재로 한 각종 조형물이 즐비해 어린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여기에다 이렇게 똥을 싸서 받아가지고 나무에다 뿌려줬대요. 그러면 나무가 쑥쑥쑥 잘 자랐대요. 이제 재물이 넝굴째 굴러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는 똥통문을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제일 먼저 호자라는 전시물이 눈에 띄는군요. 백제 시대나 사용했던 남자용 소변기 그리고 여자용 변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쁜 모습. 백제 시대의 남성용 소변기를 호자라고 하는데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백제인의 해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여기다 어떻게 이게 맞추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참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는 남성용 이동식 변기가 마냥 신기한 어르신들. 그렇다면 백제 시대의 여성용 변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앉아서 누기 편하게 만들면서 여기서 나온 거름은 바로 이제 밭에 버릴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까지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놓치지 않았던 여성용 변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옛날 분들은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세대 공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게 이제 어르신분들 오시면은 어머 옛날에 이랬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걸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조형물의 포즈를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용변을 보는 갖가지 조형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신라시대 귀족 여인들이 사용했던 노둣돌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수세식 변기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은 노둣돌이라고 하면 이제 귀족집에서 귀족이 말에서 내릴 때 이제 땅에 닿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돌을 노둣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 그 화장실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또 수세식 변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똥 보기를 황금같이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대소변은 골치 아픈 오물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름이었죠. 돼지들이 막 모여든다면서요. 이제 막 모여들면 돌로 벽을 만들고 돼지를 키워 인분을 소비하는 제주도의 통시변소. 다른 나라에서도 뒤처리에 개, 돼지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음식물의 영양분이 일부만 인체에 흡수되고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시변소는 인간의 배설물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친환경 화장실의 좋은 예죠. 궁궐에서는 똥을 매화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똥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매화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매화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임금님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이들이 사실 임금님이 변을 보시고 나면 정말 뭐 냄새도 맡고 이제 그 색도 보고 그리고 맛도 본다고. 궁중에서 사용하던 매화틀과 매화그릇. 뒷간의 잦은 출입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만든 휴대용 변기이지만 사실 똥의 상태를 잘 살펴 임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목적도 있었죠.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움집형 화장실인 투막 화장실은 울릉도에서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움집 안에서 황홀한 표정으로 용변을 보는 동상이 인상적인데요. 비어있는 움집에 들어가 익살스럽게 동상을 흉내내는 아이. 정말 귀엽네요. 이곳 박물관에서는 유럽 화장실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변기인데 발달한 수도 시설을 이용하여 변기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였죠. 중세 유럽의 변기는 어땠을까요? 중세 유럽에서는 오물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성벽에 돌출 화장실을 만들어 구멍을 뚫어놓고 볼일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상식 변기와 요강을 사용하였으며 오물은 대개 성 밖의 하천에 투척되었죠. 이곳에는 백제 무왕 때 사용된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 화장실이 재현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 발굴되었죠. 실은 이 터가 화장실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출토된 부분은 발견된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생충 알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한 20cm 정도 되는 약간 나무 주걱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었고 또 물을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섭취하던 음식을 추정할 수 있어 고대인의 식생활과 화장실 문화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왕궁리 유적 화장실. 단지에 담긴 밑닦이용 나무 조각도 흥미롭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가 멀리하기만 했던 똥이 어느샌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부모들에겐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화장실 문화공원.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실은 찾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애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거거든요. 좋은 또 추억이 될 것 같고. 화장실과 관련된 독특한 전시는 국내 관람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람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昔は同じようなトイレ使ってました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同じような似てますね。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 놓인 화장실이 보입니다.
벽면 유리는 순간 조각 유리라는 특수 소재가 사용돼 평소에는 화장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스위치를 켜면 안이 안 보이게 불투명해지죠. 순간 조각 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특수 액정판을 삽입시킨 접합 유리로 전기의 공급 여부에 따라 투명과 불투명이 순간적으로 변환되는 유리를 말합니다. 이곳에선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화장실 픽토그램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남성 화장실은 팬티, 여성 화장실은 브라. 브라질의 경우 남성은 중절모와 지팡이, 여성은 하이힐로 표현하였죠. 바로 옆의 전시물은 화장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똥에 얽힌 하이힐의 탄생기부터 똥과 관련된 속담까지 소재도 참 다양하죠. 수원이 이런 화장실 문화 있는지 몰랐었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수원의 옛 공동 변소를 당시 역사 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공간.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은 불결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950년대 수원시의 공동 변소 사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래서였을까요? 1960, 7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 개선의 요구에 따라 재래식 변소 개량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푸세식 화장실이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변소 옆에 분뇨통을 두고 변기에 모인 분뇨를 퍼다 날라야 했죠.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변소 개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수세식 양변기가 보급되면서 점차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었죠. 경기도 수원시는 1996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벌여 국내외에서 벤치마킹되는 등 세계 화장실 문화의 성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발전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첫 번째는 1988년 그 서울올림픽 때 한번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한번 바뀌었고, 두 번째는 2002 한일 월드컵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수원이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장이셨던 심재덕 시장님이 1996년 그 월드컵 10대 도시로 유치하면서 우리 수원이 세계 경기하는 도시 중에서 가장 화장실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월드컵을 치러내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특이한 모습의 공중 화장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행궁 화장실은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성곽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원형으로 건축하였는데요. 내부를 꽃과 인공잔디로 화사하게 장식하여 밝은 이미지를 연출했죠. 배설의 공간을 넘어 예술작품이 된 화장실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영광과 감동의 순간을 축구공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건축한 염원 화장실이 바로 그것이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은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일깨워준 수원시 제1호 아름다운 화장실입니다. 반딧불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깨끗한 자연 속의 건물이라는 느낌을 주죠. 실제로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주머니 역할도 이곳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배출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힘을 줘서 위가 강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관 중에서 위가 가장 강력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소화라고 하면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소화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장 안에는 융털이라는 돌기들이 엄청 많아요. 소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할 뿐만 아니라
분해된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융털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먹은 이제 음식물들이 그 안에서 영양소들이 여기 들어가서 아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똥이라고 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싫어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배설의 과정이나 똥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옵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직장의 연동 운동으로 대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같이 이제 만나면은 가스가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가 빨간 음식을 먹든 자신의 몸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소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배설 과정이 더럽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관.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들의 메시지가 인상적인데요. 쳐봐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보면 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해우제 문화센터로 향해보죠. 이곳은 인체의 배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어린이 체험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변기 미끄럼틀은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공을 넣어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기구도 있습니다.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간 음식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거쳐 항문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주죠. 이곳에선 오감 만족 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똥 모형을 만져보고 그것의 특성을 알아갈 수 있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한 황금똥이 나오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 흐물흐물한 진똥이 나오는데요. 채소를 먹지 않거나 똥을 자주 참으면 딱딱한 알갱이 같은 된똥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의 똥 모양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슴똥은 딱딱하며 동글동글하고 고기를 먹는 호랑이의 똥은 동물의 털이나 뼈가 섞여 나오기도 하죠. 다양한 동물들의 똥 모양을 관찰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똥이 재밌었어요. 아이들한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쉽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체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려주는 뿡뿡 방귀 의자부터 똥돼지 영상 게임까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득한 화장실 박물관. 우리의 삶에서 화장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사람은 채우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버림의 미학이 바로 이곳 해우제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문화에 있어서도 재산을 모았다가 그 모은 재산이 어디 좋은 데 쓰였으면 그만큼 보람찬 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곳 해우제는 바로 우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화장실은 배설의 공간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자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